굿모닝. 샌디에고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계속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저께인가? 계란을 캐나다에서 남아서 삶았거든요. 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데펴 먹느라고 그거를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전자레인지에다가 그 컵에 물을 넣고 삶은 계란을 담근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데폈거든요.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이제 껍데기를 딱 깬 다음에 이제 데펴져서 따뜻해. 약간 뜨거워. 그래서 그거를 하나 이렇게 확 했거든요. 그랬더니 입이 이게 저거하고 똑같대요. 압력밥솥 터지는 거하고 똑같대. 뻥 터지면서 확 했고 얘가 튀었어요. 콜라당 했는데 그래. 그리고 어저께 아침서부터는 어금니가 깨졌는지 아파요. 가만히 있으면 좀 덜 아픈데 씹을 수가 없어. 이쪽도 좀 부은 것 같아. 오른쪽으로 살살 씹는데 괴롭습니다. 날씨가 여기 되게 좋은데 오늘은 비가 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이제 여기 집에서 나서거든요. 그래서 샌디에고에서는 그 한국과는 직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LA까지 가서 거기서 한국으로 대한항공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갈아타고 가는 방법 많이 있죠. 제가 내일 가는 방법은 하와이언 에어라인인가? 네, 그걸 타고 시애틀에 가서 시애틀에서 4시간 기다렸다가 거기서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대한항공이 아니다 내일은. 근데 여기서 LA까지 가는 거는 자동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로 가서 LA에서 대한항공을 타는 거보다 여기서 샌디에고 공항은 한 25분 정도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샌디에고 공항에서 이렇게 미국 어디론가 갔다가 거기에서 한국 들어가면 일단 나를 데려다주는 아들이 고생을 좀 덜하죠. LA까지 가면은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그 자동차를 5시간 운전을 해야 되잖아, 아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그냥 차라리 고생을 하자. 샌디에고 공항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번에 와서 그런 거 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3주 하고 조금 더 지났네요. 3주 정도 지났는데 와, 도대체 뭐 캐나다도 그렇고 여기 미국도 그렇고 이러고 어떻게 살지?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심심해. 해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고 조용하고 이렇잖아요. 밴쿠버는 여기보다 좀 더하죠. 샌디에고보다 상가가 좀 더 일찍 닫더라고요. 모든 게 조금 일찍 끝나. 샌디에고는 조금 밴쿠버보다 훨씬 큰 도시죠. 그래도 그리고 샌디에고는 일단 우울하기는 거의 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햇볕이 좋으니까. 캘리포니아잖아요.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비가 오는데 비도 이건 뭐 살살 보슬비입니다. 보슬비. 이 보슬비조차도 겨울에는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귀엽죠. 날씨가 어찌나 좋은지 뭐 우울하기는 힘들다. 이게 선샤인 텍스라고 그런다 그러죠. 햇빛에 워낙 햇볕이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물가가 비싸고 세금도 많이 내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럴만해. 그 1년 내내 해수욕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 지역은 대체로 그렇다고 치고, 그런 지역 가운데서 캘리포니아 지역이 제일 집값이 비싼 동네잖아요. 도시가 깨끗하고 정비가 잘 돼 있고, 미국이니까 물가도 엄청 비싸고, 그죠? 그런 건 좋은데 좀 심심해.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번에 와서 우리 아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인즉슨 그냥 온갖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도 돼. 신기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야 저게 가능해? 싶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냐면, 우리 아들이 미국의 보딩스쿨을 나왔잖아요. 고등학교를 한국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학교에 기숙사 생활하고, 그때서부터 집을 나가서 혼자 산 겁니다. 고등학교 4년 동안, 그리고 대학교 4년 동안, 그리고 코로나 때 대학원 1년을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 그 이후에 또 여기서 지금 4년째 또 혼자 이렇게 박사과정 한다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거의 12, 13년을 혼자 저러고 사는데 저게 가능해? 나는 벌써 정신병원에 갔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라면. 물론 우리 아들이 성격상 저처럼 그렇게 막 아웃고잉하고 막 설치고 막 싸돌아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나 미국에서 잘 살려면 나 같은 사람은 힘들어.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흔히 해서 쉽게 얘기해서 자연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저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저의 또 직업이잖아요. 나 오죽 심심했으면 유튜브를 다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제가 사람 많이 안 만나요. 제 일과 관계되는 우리 학부모를 제외하고는 별로 사람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면 사람 때문에 피곤하잖아. 근데 또 안 만나니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떠드는 유튜브가 저의 그 간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취미 생활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사람하고 교류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가만히 못 있어. 저는 그래. 근데 우리 아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코로나 때 이제 거의 갇혀 있잖아요. 와이프하고 우리 아들은 정말 집순이 집돌이야. 그냥 그렇게 집에서 있어도 불편하지 않대요. 그렇게 있는 게. 참 신기하죠. 뭐 사람 나름이니까. 그래서 건너도 되나? 될 것도 같은데. 어이, 야.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건너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쉰다라는 개념이, 우리 와이프하고 아들은 그냥 빈둥빈둥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그냥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정말 쉰다라는 말 그 자체예요. 저는 절대 그거 못하거든요.
싸돌아다니는데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 오면 해 일찍 떨어지지. 뭐 싸돌아다닐 곳이 어딨어 여기서. 상점 다 문 닫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여기서. 그죠? 내가 우리 아들은 보니까 혼자서 참 잘 놀더구만요. 예. 혼자 목공도 하고 혼자 집에서. 예. 그 다음에 뭐 혼자 활쏘기도 해요. 활쏘기. 예.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 활 쏘는 데가 있대요. 거기 가서 그것도 하고. 또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혼자 기타도 쳐. 한마디로 집에서 또는 뭐 어디 가서 또 혼자 꼬물딱 잘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사는 게 좋으니? 우리 아들은 이제 미국은 이제 공간도 넓고 아무래도 사람하고 교류가 많은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한국보다는 훨씬 그렇죠. 한국과 같고 한국은 왜 모든 걸 단체로 하잖아. 단체로. 그죠? 놀아도 단체로 놀고. 너무 힘들대 그게. 예. 4명 이상이 모여서 뭐를 하는 곳에 가면요 기빨리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 같이 하던 친구들도 성향이 대체로 그렇다네요. 그래서 그냥 혼자 또는 둘, 제일 많아야 4명. 그 이상은 절대 안 모인대요. 그렇게 하면 피곤하대. 신기하죠?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혼자 저렇게 그냥 무리 없이 사는 겁니다. 와, 나는 안 돼. 나 여기서 좀 더 있으면 정신병원 가야 돼, 그 다음에. 참. 우리는 뭐를 해도 다 무리지어 사잖아요, 그죠? 혼자는 뭐 재미없잖아, 솔직히. 네? 밥도 혼자 먹는 거 재미없고, 술도 혼자 마시는 거 재미없고, 노는 것도 혼자 하는 거 재미없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모여서 같이 떠들고, 산에도 혼자 가는 것도 재미없고, 뭐 좀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집단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물론 사람 나름이기는 해요. 약간은 그런 거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훨씬 여긴 집단 문화가 뭐 거의 없죠. 저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래요. 근데 남미 사람들은 또 좀 다릅니다. 남미 사람들은 상당히 집단적이죠. 가족이 그러니까 자기네 집계 가족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그냥 떼거지로 모여서 뭐 놀고 이러는 거. 그다음 동남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뭐 사돈의 팔촌까지 막 다 모여가지고 같이 그냥 왁작지껄하게 파티도 하고 왁작지껄하게 놀고 그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좋아하죠. 그런 거 별로. 특히 미국, 캐나다 사람들은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이렇게 여행하면 자연을 보러 관광하고 그건 말이 되죠. 근데 한 군데서 한 군데 옮기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리가 머니까 그리고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한테 별로 친절하지도 않잖아. 네? 내 돈 쓰고 여행을 와도 별로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느낌 없죠. 그래. 그래서 참, 우리 아들 보면서 미국에 오래 살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 이런 데서 살려면 성격이 저래야
잘 살 수 있고 또 저런 성격이니까 여기서 잘 살 수 있고. 그래서 혼자 장도 보고 밥도 해먹고 요리 잘합니다. 혼자 사니까. 그리고 쪼물딱 야, 참 신기하다. 사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다.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어떻게 우리 뱃속에서 난 자식도 환경이 다르니까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 다를까? 대체로는 집단 문화적 성향이 강하지만, 물론 젊은이들은 옛날 사람만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그룹을 지어서 게임도 함께 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너무 힘들답니다. 그런 식으로 놀고 그런 식으로 함께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되게 힘들대요. 사람 많은 데 가갖고 한 1시간 이렇게 있다 오면 기가 빨려가지고 엄청 지친대. 이렇게 널찍한 데서 조용하게 그러고 살다가 아닌 게 아니라 뭐 그럴 만도 하긴 하겠어. 그래,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이제 여기저기가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네? 입술도 느닷없이 화상을 입고 아랫니 어금니도 아프고 지금 그다지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게 참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 편안한 건 좋은 거죠, 그죠? 즐거운 거고 행복한 거죠. 이 편안함은 참 익숙한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익숙함. 우리는 여기 환경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 교포들, 여기 뭐 이민 온 지 20년, 30년 된 이런 교포들은 한국에 가면 한 뭐 보름 정도는 재밌대요. 근데 한 달 넘어가면은 못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시끄러운 것도 못 참겠고, 사람들 막 싸우려고 그러는 것도 되게 버겁고 힘들고, 줄 안 서고 또 자기 맘대로 하고 이런 것도 되게 힘들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또 뭐예요?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미 이제 이쪽 문화에 길들여지고 익숙한 거지. 이쪽 문화가 익숙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생긴 건 한국 사람이라도 이런 데 와서 20, 30년 살다 보면 이제 척하면 착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익숙한 거니까 여기가 이제 편한 거죠. 한국은 한국말을 할 뿐이지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쓰는 용어도 이제 잘 모르고 막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저도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가 아프고 뭐 그럼 한국 같으면 기다릴 게 뭐 있어, 그냥 가면 되지. 어디로? 치과. 목이 아프다? 이비인후과. 어디라도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응? 여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물론 아주 심각하고 뭐 이머전시다 그러면은 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가야지.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약간 짜증이 나면서 편안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래서 역시 한국이 좋아. 근데 한국이 좋다는 거, 객관적으로는 뭐 미국하고 한국,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이 좋은 점이 더 많겠죠, 그죠?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미국보다 한국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익숙함이죠. 익숙함. 내가 한국 가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 스파게티, 뭐 스테이크 이런 거겠습니까? 제일 먹고 싶은 거는 그동안 너무 익숙했던 음식이죠. 그게 뭐예요? 순댓국. 뭐 저 같으면 김치찌개, 냉면.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라면 김치찌개 잘하는 집하고 못하는 집 그거 구별할 수 있을까? 외국 사람들이? 아마 구별 못할걸. 많이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뭐 그게 그거지 뭐가 좋은 거를 어떻게 알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순댓국. 아유, 순댓국집이 좀 많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알잖아. 어떤 집 순댓국이 맛있는지. 냉면. 어떤 집 냉면이 맛있는지 알잖아요. 왜? 익숙하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외국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이게 순댓국인가 보구나. 그 정도는 알겠지. 어떤 순댓국이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네,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익숙한 게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우리가 내 마누라, 내 남편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익숙함이죠.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볼 거 안 볼 거 서로 다 봤기 때문에 익숙한 거지. 익숙하니까 편안한 거지. 네? 우리 집이 편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집이 다른 집들에 비해서 뭐 월등히 좋고 그래서 우리 집이 편해요? 아니지. 익숙하니까, 내 거니까. 그러니까 집이 아무리 뭐 다른 집하고 견주어서 별 볼 일 없다 그래도 우리 집은 편한 거지. 익숙하니까. 그렇죠? 익숙하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친구? 친구가 좋은 게 뭐예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 오랫동안 하면은 볼 거 안 볼 거 다 봤잖아.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편한 거죠.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익숙함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기준입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그 익숙한 거 절대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보다는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가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익숙하겠죠. 뭐 영어도 되고 벌써 여기 뭐 샌디에고 이 지역도 뭐 벌써 뭐 10번 이상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는 덜 익숙하지. 여러 가지가. 당연히 한국이 편하죠. 한국이 편하죠. 결론적으로 빨리 한국에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서 한국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지금 제 상태로 한국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것만으로 병이 다 났어. 안심되잖아요. 병원 가기도 쉽고 아는 의사들도 많고 익숙하고 물어볼 때도 많고 그나마 요즘 다행인 거는 챗GPT가 한국말을 잘해서 그죠? 챗GPT한테 한국말 물어보고 한글로 이렇게 쓰고 물어봐도 막 대답을 해주니까 그것만도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되었던 참 익숙한 건 좋은 것이다.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생활이 훨씬 익숙하지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는 지금까지 거의 다 인생을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공부한다고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한국에서 산 기간보다 훨씬 많죠.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면은
가족이 있고 한국말도 통하고 한국 음식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불편하대요. 미국이 편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생긴 모양이 가끔은 좀 차별받는 느낌도 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만 해도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에 아는 사람도 많고 뭐 토종이라 그래도 뭐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저만 해도 그래도 외국 생활을 꽤 했기 때문에 완전한 한국에서 산 사람들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어떨 땐 대화가 잘 안 돼. 그리고 그런 놀이 문화에도 잘 적응이 안 돼. 어떨 때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완벽하게 이렇게 단체로 뭐하고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초중고 동창 뭐 대학은 조금 다를까? 그냥 보면 뭐 뻔하잖아 하는 게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뭐 대부분 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지 않아. 그래도 또 어떻게 다 내 입맛대로만 살 수 없으니까 맞춰주고는 살죠. 그렇지만 나는 보통의 한국 사람보다는 굉장히 개별화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별 관심이 없어. 별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이 뭐가 어쨌든 저쨌든 개인의 사생활에 별 관심도 없고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한국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연예인들의 뭐 삶이 어쩌고 저쩌고 관심 없습니다. 저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연예인까지 전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보통의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죠. 걱정도 많이 해주고. 우리가 왜냐면 그룹 문화니까, 집단 문화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저는 상당히 한국적인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저는 너무 가까이 개인의 사생활에 이렇게 니꺼 내꺼 구별 없이 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리를 약간 두고 각자 자기 삶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 그러면서 서로 공존하는 것. 상대적으로 우리 아들보다는 좀 그렇다라는 거지. 어떨 때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하고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는 나이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나이가 무슨 계급이야? 그거 전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한테 대접받을 생각 추호도 없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하는 것도 또 용납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10살서부터 100살까지 모든 사람하고 다 대화를 잘합니다. 별로 그게 뭐 나이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도 보면 보통의 한국 사람하고는 조금 달라. 이게 무슨 뭐 한국 사람 뭐 미국에서 사는 사람 그렇게 구별하기는 힘들고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 1차적으로 좀 다르겠지만
개인의 성향 자체가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죠? 우리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혼자 살았는데 13년을. 그러면 이제 방학 때는 이제 물론 집에 오고 그러지만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혼자 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혼자 살아요? 네?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방법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혼자 사는 법을 이제 깨우친 거지. 네. 그래서 혼자 컴퓨터 게임도 하고 얘도 되게 웃긴 게 고등학교 때 친구들, 그 외국에서 공부했던 또 대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하고 자주 그 전 세계에 나가 있으니까 지금 그 컴퓨터 게임에서 만난대요. 참나. 하여간 그래서 혼자 잘 놀아. 결론은 혼자 잘 놀고 혼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요리도 혼자 하고. 참 신기하더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은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 이제 그런 데 익숙해지고,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 미국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야 오히려 잘 살 수 있다. 여기서까지 와가지고 막 한국식으로 그냥 이 일 저 일 남의 일에 간섭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타인과 교류하고 이 집단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별로 집단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미국이나 캐나다 와서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교회를 다니죠. 교회, 성당을 다니고. 왜냐면 거기 가면은 다 이제 또 집단적인 한국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도 또 코리아타운이라는 게 있잖아. 또 차이나타운도 있고. 근데 유럽 사람들은 뭐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이런 서양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집단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그렇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고 그런 거 잘 안 하죠. 유난히 이제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조금 더 심하고, 좀 더 심하고,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서양에 가서 살고 어디 살아 동양에 가서 살아도 뭐 필리핀이고 뭐 말레이시아고 뭐 미얀마건 뭐 라오스건 파키스탄이건 태국이건 어디를 가도 코리아타운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고 또 거기서 또 모여서 살면서 문제도 항상 많죠. 그죠? 서로 사기도 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라. 외국 나가면 많이 듣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하고 동화되어서 살거나 한국 사람하고 안 만나고 사는 게 한국 사람들은 살기 일반적으로 힘들어.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 같이 이렇게 이제 그 개별 문화에 익숙해진 이런 사람이 만약에 태국이나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가서 아마 혼자 살 것 같은데, 잘 가족끼리만. 그리고 그 나라 사람하고 어우러져서 살고 별로 뭐 이렇게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도 참 환경이 사람의 성향을 바꾸는 것 같더라. 그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참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익숙한 것은 우리가 편안함과 행복함과 그게 상당한 그 기초가 되는 게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그래서 그 익숙함의 소중한 것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함부로 한다거나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 그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그게 소중한 가치인데, 우리 살아가면서 제일 가까운 익숙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 가족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더 조심하고 그런 익숙함과 편안함을 영원히 같이 갈 수 있게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심을 하지 않고 가깝기 때문에 막 조금 편안하다라는 이유로 경계선을 넘기 시작하면 정말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정말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예, 얼마나 그게 안타까워요. 그렇게 소중한 자산을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잃어버린다.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우리 가족들이 이제 6남매잖아요. 형제 자매가 한 번도 우리 가족 사이에서 뭐 돈 빌려달라 이런 얘기 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거지. 굉장히 조심하는 거지. 왜? 가까우니까 훨씬 더 조심하는 거지. 혹시라도 그 가까움이 아주 작은 걸로 인해서 금이 갈까봐 더 조심하는 거지. 이렇게 깨지지 않으려고 누가 조금 실수를 해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편안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쉬운 게 아니야. 근데 한번 깨지고 가치를 놓치고 나면 다시 그거를 봉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편안함, 소중함, 그게 익숙함,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럴수록 더 조심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한국 정말 좋구나. 이제 한국 가면 아유 지금 막 흰머리 난 거 봐. 저 머리 하얗다니까요. 봐 지금 하얘. 가자마자 다음날 염색하고 지금 이게 아유 머리 하얗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속은 거야. 옷에 뭐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고 개뿔 뭐가 젊어 보여. 봐봐 이게 그렇게 젊어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젊어 보이냐고. 어휴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이, 내가 다 감추고 살았던 거야. 자,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많이 익숙해졌죠? 편안해지고 이런 우리의 소중한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끝까지 노력하면서 살자고요. 알았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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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 이제 한국에서 뵈야 될 것 같은데.